자, 요게 이제 그 앞에 만주국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만주국 자체가 약간 한중일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많거든. 그래서 이 만주국도 이제 시험문에 나올 것 같아. 제가 그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를 보면 그 자주 출제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언젠가 한번 만주국에 대해서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 그 만주국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동계 잠깐 부분 한번 읽고 그다음에 볼게요. 자, 그 동계에 보면 707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인가요? 예. 일본 군부는 국내의 정치적 지지를 강하면서 1931년 7월 만주에서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자, 일본 군부라는 것을 이제 그 앞에 간동군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양미에 대량 학살하고 그 다음에 이어 봉천교회 남만주 철도를 일본군에 폭파하고 이를 중국인 소행으로 이제 정관시켜 대륙 침략 구실에 이용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계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한국인들 대량으로 이제 학살한다는 내용인데 이 만보산 사건 때 왜 한국인들 대량으로 이제 학살했는지 그게 좀 내용이 잘못된 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만보산 사건은 단순한 이제 그 중국인 농민하고 한국인 농민 간의 어떤 그 물싸움, 수호 문제 가지고 일어난 말다툼에 불과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국내에서 친성공대로 알려져 갖고 마치 그 당시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대량 학살한 것처럼 이게 부풀려 왔죠. 가짜 뉴스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소문을 듣고 이제 한국인들이 열받아서 그 당시 그 하교들을 공격한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 만보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일 간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 그래서 반항 감정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척결한 게 윤봉길 의사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한국인의 대량 학살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만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적어줘야 쓰는데 이걸 마치 사실처럼 기술을 한 것 했거든요. 제가 왜 만보산 사건을 얘기를 하냐면 이 만보산 사건이 한국사에도 나오죠. 예, 한국사에 나오고 또 세계사 연결돼 있고 중국사하고 또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만보산 사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찾아낸 내용인데 이게 어디였나? 이거 또 왜 안 나와? 아, 요거죠. 예. 자, 여기 이제 만보산 사건이 이제 1931년 7월 달에 일어났는데 여기에 관련된 니틀 보고서 이제 조사 사건 기록이 있어요. 요 만보산 사건.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그 갈등 내용이 나와 있죠. 한국인 농민들이 그 당시 만주에 있었잖아요. 예,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강물을 끌어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를 가로짓고 아마 중국인들 토지를 가로질러서 이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중국 농민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 당시 중국 농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둘간에 이제 일본인 경찰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인들은 이제 한국인은 자기 이제 그 일종의 식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무장 경찰 310명을 들어서 좀 한국인 편을 이게 뭐냐면 들어주는 거야. 거기에서 그냥 끝난 사건이야.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 그 일본 총독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한국인들이 중국인한테 대량 학살 당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일종의 가짜 뉴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내용 보면 만보산에서 중국 농민과 경찰 수백 명이 한국 농민을 포위하고 집단 학살 장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본 경찰이 이를 막으려 했으나 이게 경찰 수백 명이라는 건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뭐 중국 경찰을 얘기한 것 같아요. 만주국 그 경찰을 일본 경찰이 이를 막으려 했으나 중과 부족했고 우리 동포들이 피해가 상당하였다. 이걸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공표했고 이걸 이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들이 무비판을 받아쓰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 반중 폭동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교들이 희생이 됐고요. 그 때문에 이 소식을 다시 듣는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은 그거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제 반항 감정이 확산이 돼서 한동안 이제 임시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만보산 사건에 이제 어떤 이렇게 니트 조사된 평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그 뭐냐면 뭐야 국민당 정부는 국제연맹에 이제 좀 외교적으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에서 니틀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 니트 조사단이 파견돼서 보고서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만주 사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적어놨죠. 일본이 쳐들어왔고 일본이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니틀 조사단 사건에 관련된 보고서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주 사변을 일으켰던 이제 유주고 사건 내용이 9월 18일 밤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만주국 설립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현재 만주국 정권은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독립운동의 결과로 탄생할 수 없고, 이는 일본 군대의 주둔과 일본 관료들의 직접적인 개입 및 지원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고, 대다수의 중국인은 이 정권을 일본의 도구로 간주한다. 그래서 나한테 객관적으로 썼어. 그래서 니들 조사 보고서에서 최종 결론의 경고는 뭐냐면 만주 지역에서 뭐냐면 중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존중하고 일본은 물러나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니트 보고서 하니까 일본이 들어줬냐? 일본 안 들어줬죠. 그 차라리 나는 못하겠다 해서 1933년에 국제연맹에 탈퇴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때 만주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걸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만주국은 이 다민족 국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계례 국가지만 나름대로 다민족 국가들이 포함하면서 뭘 내걸냐면 오족 협파를 이제 강조했어. 자, 오족 협파가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만주국의 어떤 그 스타일을 이제 대변하는 키워드인데 일본인, 한족, 조선족, 만주족, 몽고족이 합해서 낙토를 건설하자는 슬로건인데 실질적으로 일본인이 최상의 이제 계층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유교적인 어떤 덕목과에 도입해서 왕도 정치를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만주국의 경제 정책을 이제 좀 보면 일만 불육 어제는 많이 봤죠. 일본하고 조선하고 만주를 하나의 경제권을 묶어서 이렇게 뭐냐는데 이거는 일본하고 만주를 하나 경제권 거서 자원 약탈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일 전쟁을 이제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중화공업을 이제 만주 지역이 많이 이제 설치했죠. 특히 만주 같은 경우에는 석유라든지 제철, 석탄 뭐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이게 동북 삼성 지역이죠. 이 지역이 나중에 이제 중국의 동북 그 공업지대도 이제 기반이 됐고 했는데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뭐냐 강상 부도를 운영하면서 이제 주식회사 만주철도가 이제 주식회사가 거기에서 운영을 했고요. 자 통제 경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이제 문화 정책 보면 동원과 통제 정책인데 집단 부락. 그래서 항일 무장 세력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동북 항일 여군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걸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집단 부락을 해갖고 거기에 살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강 정책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당시 항일 운동의 거점을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이 있고 아편전 매제. 여기 아편 전매에서 만주국이 아편을 전매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재정 확보를 하려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있고, 역사적 평가를 보면 만주국은 근대적인 행정망과 산업시설을 갖춘 측면이 있으나 그 본질은 일본 제국주의 대륙 침략을 위한 도구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기 때 구축된 통제경제 시스템과 동원체제가 나중에 동아시아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그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중에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 이제 뭐냐면 여러 이제 경제 정책을 했잖아요. 그 전에 1공화국, 2공화국 때 경제 정책을 하고 거기에 보면 행정 관료들 출신들 보면 그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있어요. 만주국에서 뭐 행정학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했다가 들어와서 이제 했던 사람도 있고 박정희 같은 사람도 한때 이제 일본군이었죠. 만주국의 소속에서 이제 만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주국의 경제 스타일 시스템을 배우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박정희로부터 이제 행정 관료들이 만주국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군사 체제, 뭐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런 그 통제 정책 정책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뭐냐면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만주국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아틀란타 일본사에 만주국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요 만주국이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한중일이 다 관련돼 있어.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서한 사건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서한 사건은 되게 중요하죠. 요거는 예. 서한 사건은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서한 사건을 좀 약간 들어가기 전에
좀 한번 개요를 하고 나서 서한 사건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서한 사건을 보는데 이 서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곡방은 이제 좀 이따 1년 뒤에 제2차 국공합작이 이제 맺어진 계기가 되고요. 앞에서 얘기한 공산당, 국민당, 그 다음에 이렇게 제3세력이 하나로 이제 거국일치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요 서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서한 사건이 왜 일어났냐? 요 배경을 보는데 배경 관련된 내용이 11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중국 전역에 12구 학생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북 지방에서 한일 여론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이 계속적인 공격, 수원성. 그래서 앞에 열화성이 있고 수원성이 있어. 열화성이나 수원성이나 내몽골 자치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말했지만 몽골 지역이 내몰군과 외몽골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비 사막을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나는데 내몽골은 청나라 때부터 직접 통치했던 지역이고 외몽골은 이게 이제 부족장 칸을 통해서 간접 통치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외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껴두고 왜냐면 소련의 영향권이 아래 있으니까 내몽골 지역을 먹으려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자원인도 많고 그래서 만주 지역과 함께 내몽골을 먹으려고 했다. 그래서 수원성과 연화성을 이제 공격을 했던 거고, 자 거기에다가 동북군 장하장 부대와 서북군 양호성 부대는 이 장개석의 공산당 톱을 압박을 받고 있어. 근데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 볼 생각이 없어. 지금 당장 항일해야 되는데 무슨 공산당 압박이냐? 그래서 장개석은 이제 6차 해가지고 그 토벌전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대 대장정 이후에 예난에 그 연안이죠. 예난에 이제 그 뭐냐면 그 공산당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들은 그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공산당과 긴밀한 유대의 관계를 맡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민당 안에서 항해 움직임이 일어났어. 양강사변, 복권 임시정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약간 생소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읽는 기본서에 없고 강자중국서에 잠깐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기출 문제 요거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좀 기억을 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자, 여기 보면 양강사변이 있어요. 양강사변. 양강사변이라는 건 뭐냐? 자, 양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강동성하고 강서성. 그러니까 강서성이라고 하지 않고 강서자치구라고 하지만 하여튼 예전 강서성이라고 불렀죠. 두 개 지역에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양강 지역의 군벌들, 강서 강동 군벌이 이제 아까 이제 뭐냐면 장원 그 중원 대전 이후에 쪼그라들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어떤가 기회에 서 국민당이 장개석을 한번 쳐보려고 이제 했는데 반의를 입장을 해갖고 한번 들고 일어난 거야. 명분이에요. 양강사면은. 그래서 너희들은 왜 뭐냐면 지금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만 토벌하느냐? 일본이 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강동 강서군부는 이를 더 이상 자시하지 않고 항해 구국권을 이제 조직해서 북상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즉시 일본과 단결 선언하고 전국적인 총동을 내어서 해라. 만약 이들 거부한다면 민의를 저부린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양강사면은 이게 일종의 정치 의도가 강해요. 항해의 목적보다는 항해를 핑계에서 장개석 압박하려고 했던 조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장개석은 직접 토벌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매수 공격을 벌행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국민당 5기 이중전에서 견학을 통해서 양강층의 명분을 무력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면 분열 정책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강동이 붕괴하고 간서도 타협하면서 결국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개석은 이 당시 자녀 군벌 세력들 남북 군부 세력을 제압하고 실질적인 중국 통일을 앞세웠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군벌들이 그 뭐냐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애들이 이제 진심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명분을 내걸었다는 거는 다른 세력도 이제 그거에 대해 공감을 많이 했다는 거는 좀 약간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겠죠.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시위 서한 사건에 이제 관련된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복권사변이라는 게 있어요. 예, 복권사변이라는 건 뭐냐면 그 또는 복권 인민정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장개석의 서안내 후양의 정책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이게 방길된 대우 저항 운동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끌었던 사건이 이제 주체가 누구냐면 상해사변의 영웅이었던 19도군이야. 이 19도군은 상해사변 제1차 상해사변 때 나름대로 저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건데 요 복권인민정부를 세웠던 이 주체가 이 19도군이야. 19도군.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상당히 복권 정부가 수립되면서 당계에서의 정통성을 좀 부정하고 국가 건설 이주 담았는데 특히 이제 그 주체가 19도군이다 보니까 장개석에 큰 타격을 줬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복권 지역의 인민혁명 정부를 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남경 정권은 외세에게 굴욕주고 아부하면서 안호는 인민의 도탄을 빠뜨리고 예국적인 장병들 사주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우리 19도군과 각계 예국 인사들이 복권해서 중화공화국 인민 혁명정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동북 영토를 회복하고 장개석을 무너뜨리고 선안내 후양의 정치를 그만두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복권 사변은 그 앞에 있는 양강 사변들 주체가 이제 좀 정치적이고 좀 군벌들이 한 거잖아. 근데 이건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19도군 예전에 이제 19도군은 강계석 직계부대예요. 예, 그 군대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명망가들이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남들 정통성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복권 정부의 정책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뭐 정치, 경자 유전 같은 좀 사회주의 원칙이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교, 항일, 교육 같은 내용도 있고. 자, 일단 장개석이 이제 그러니까 복권 정부의 반란세력 규정하고 즉각적인 무력 진압을 해. 왜냐면 이거는 앞에 양강사변을 일으켰던 이제 군벌이 아니잖아. 나한테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진압하지 않으면 자기가 당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중앙군이 직접 동원해서 복권을 보유하고 그 당시 반란수계를 처단하고 이런 이제 하겠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이 복권 정부는 2개월 만에 그냥 장개석의 군사력앞에 무너져요. 그래서 일단 장개석 중앙군이 이제 상당히 압도적이었고 그다음에 홍건이 원래 이 복권 정부도 이제 지원해줬거든요. 지지해주고. 근데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군사 지원을 받지 못했어. 거기에 경제 압박이나 내부 분열 등을 해서 결국에는 끝났다. 그렇지만 이 복권 사변을 통해서 이제 장개석의 성안내 흥행 정책이 대중적 거부감과 그리고 국민당 간의 어느 반발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복권인민정부는 공산당도 지지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기회에 이제 뭐냐 국민당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 소비에트가 막 비난한 거야. 소비에트 코미테름이 막 지시를 내가지고 왜 복권 임시정부를 지지해주냐? 너희들은 당장 이제 장개석을 때리는 데 목적이 있지만 복권 임시정부를 이제 뭐냐면 지지할 경우에 장개석 정권의 내분이 더 가속화돼서 항의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장개석 정권을 약화시키는 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들하고 손을 잡아서 항일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그걸 기회로 해서 너네들 공산당 세력을 확대시키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해갖고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이제 해서 전달했어요. 코미테에서. 자, 하여튼 이 복권 정부. 그래서 요 양강사번하고 복권 정부 관련된 내용은 국민당 안에서 이 성안의 후양의 정치에 반발의 기류를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 예전에 한번 11년 기출문제 언급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하여튼 장기석이 이제 육체 포위전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양호성이나 그 뭐야 장한양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가 직접 갔죠 산으로. 그런데 이제 장한양 양호선은 장개석 말을 안 듣고 장개석을 구금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구금당니까 이때 이제 총사령했던 국민당 총사령 하우머는 요때 얘네들 공격하자. 그렇지만 송미정이나 송자문이 말려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딜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공산당이 그러니까 일본군이 쳐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막겠다 하면서 주일 내 장개석 이렇게 장화장 해가지고 이렇게 3자 회담을 통해서 결국에 석방을 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나중에 1년 뒤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이제 뭐냐면 제2차 국궁합작을 맺어서 항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장개석을 감금하고 나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양호성, 아니, 양호성이 아니죠. 예. 그 당시 그 누구죠? 장한양이 공포한 내용이야.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요건 좀 이따 나중에 사료학습할 때 이제 좀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서한 사건과 제2차 국공합작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만주 사변으로 자신의 근거지인 만주에 든 장한양의 동국군은 공산당에 대한 제6차 포위 공격 임무를 띠고 서한에 주둔하고 있었다. 장한양은 1936년 1월 말 동국대 학생들이 서한에 찾아온 이래 한일의 여론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9월에는 북부 중국에서 모여든 학생 370명을 훈련시켜 합병대를 조직하고 그 동국군 안에 이제 한일을 주장 여론이 강해졌다. 1936년 전반기에 공산당과 정정을 맺고 공산당원이 서한에 주재하면서 동국군과 양호선의 서북군, 양호선 서북군은 좀 기독교 색채가 좀 강한 군대요. 예.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항해를 주장하는 그 군대거든요. 풍옥산에 원래 산하부대였어요. 이 부대가. 예. 그래서 양호성의 서구권 개조를 도와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이 장하장이 항일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던 중 일본 간동군이 내몽골 독립시키고는 공작이 일어나고 수원성을 공격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장하장은 장개석에게 부대를 이끌고 수원성에 가서 중국군을 돕겠다고 요청했으나 장개석이 이를 거부하고 공산군 토벌을 요구했다. 자, 장개석은 총공격을 준비를 갖추고 1936년 12월 4일 날 서한으로 와서 장하랑에게 공산군을 토벌하든지 아니면 동북군, 서북군이 각각 복권 안에 이동하라고 요구했다. 복권 아니라는 거는 자신의 근거시에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동북군 서북군 입장일 때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북군과 서북군 가운데 항일의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그들에게 공산당 토벌을 강요한다는 것은 장한영이나 양호성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했다가는 내부 반발 때문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복권 안희석 이동하는 요구는 장가성의 제거됨을 의미하고 자기 근거지에 멀어지는 거잖아. 자, 이에 장하장과 양호성은 제6차 공산당 포위 공격 명령을 내려진 12월 12일 그 장개석을 체포. 요 12월 12일이 보면 약간 우리나라 그 현대사하고 연관된 매칭되는 사건 있죠. 예. 그래서 약간 비슷해. 12.12 사건. 12.12에 이제 장개석을 체포, 명금하고 전국의 내전 정지, 체포된 구국연합회 지도자 석방 등 8개 조항을 주장하는 전보를 내보냈다.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잠깐 요걸 한번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기출 예문으로서 한 2번 나온 것 같은데 어디까지 있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일 고국을 위한 장호성, 양호성 통전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이건 왜 갑자기 없나? 얘 어디 갔어? 네. 항일. 자, 좀 약간 좀 기다리세요. 얘가 읽는 데가 좀 느려. 예. 다음에는 제가 이거 할 때 미리 붙여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저쪽 그 챗GPT 해갖고 읽어야 되지. 이거는 좀 느려가지고 핸드폰으로 제시된 읽으면 이미지 되는데. 예. 자료는 1936년 11월 일본의 사주를 받은 몽골군이 수원성, 수의위안을 공격하자 수원 사건, 장학량, 장쇠량, 이 장개석에게 공산당 토벌을 멈추고 수원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장학량이 장개석을 감금하는 서한사변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한사변 당일 장학량이 장개석의 수원 지원 거부를 비판하며 발표한 항일 구국을 위한 장학량 양호성 통전의 전문 내용을 복원하여 제시하고 간략히 해설합니다.
사료 전문 항일 구국을 위한 장항량, 양호성 통전, 1936년 12월 12일. 장항량 동북군과 양호성 서북군이 장개석을 감금 병간한 직후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전 국민과 각 성의 지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낸 공개 전보입니다. 이미지에 언급된 수원성 공격에 대한 울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수신 남경 중앙집행위원회, 국민정부 임삼린선 주석, 각 원부회 위원장 및 각 성의 정부 주석, 각 군사령관, 각 법단, 각 신문사, 각 학교 귀하, 전문 동북이 짓밟힌 지 5년이 지났고 국권은 유린당하고 국토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 수위 위안의 전황이 날로 긴박해져 전방의 장병들이 피를 흘리며 국토를 지키고 있으나 중앙의 지원은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개석 위원장은 오히려 수원, 수위 위안의 항전을 돕기는커녕 대군을 서안시원에 집결시켜 동족상잔의 내전, 공산당 토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구국운동을 벌였으나 총칼로 탄압받았고 애국자들은 투옥되었습니다. 우리 장항량과 양호성 등은 장 위원장에게 누차 내전 정지와 일치항의를 눈물로 간청하였으나 위원장은 이를 일축하고 오히려 우리를 질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장 위원장을 서안에 머물게 하고 감금, 잠시 그의 반성병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오직 국가를 구하려는 일념뿐이며 장 위원장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고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 국민 앞에 다음에 구국 파랑 주장을 제시하니 정부는 이를 즉각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1. 남경정부를 개편하여 각 당 각파를 모두 참여시켜 공동으로 구국 책임을 지게 하라. 2. 모든 내전을 즉시 정지하라. 3. 상해에서 체포된 애국 지도자, 구국회 7군자를 즉시 석방하라. 4. 전국의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5. 민중의 애국운동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6. 인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7. 손중산 선생의 유언, 연소, 용공, 농공부조를 확실히 이행하라. 8. 즉시 구국회의를 소집하라. 1936년 12월 12일. 장항량, 양호성 올림. 간략 해설. 수원, 수위 위안, 항전과의 연결고리. 사료 초반부에 별표 수원의 전황이 긴박한데 장개석은 오히려 내전을 강요한다. 별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 자료에서 설명하는 장항량의 분노 지점입니다. 장항량은 일본과 싸우고 싶다고 했으나 장개석은 공산당부터 없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8대 주장의 핵심, 사료 하단의 8개 항목은 서안사변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특히 제2항 내전 정지 정진해전과 제1항 각당 각파 참여 공산당 포함는 이후 제2차 국공합작을 성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 이 통전 발표 이후 공산당의 주운래, 저우원라이가 중재자로 참여하여 장개석은 8개 항을 구두로 수락하고 풀려났으며 중국은 항일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자, 이 서한 사건에 대해 국민당 내에서 친일적 인물들, 그러니까 하은 같은 사람은 당장 이제 해라. 근데 하은이 만약에 군대 이끌고 장개석을 이제 구한다는 명분 아래 요 동북군을 공격했다면 장개석이 당연히 죽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 부인이었던 송미경 등은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한을 일단 갔어요. 그리고 공산당은 장안의 요구에 따라 주윤리를 파견해서 평화적 해결을 도모했는데 공산당 안에서도 지금 당장 장개석을 죽이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거에서 이제 주윤래가나 모택동은 지금 죽여서는 안 된다. 얘를 죽이면 오히려 더 분열만 가속될 뿐이고 공산당의 적이 이제 더 많아질 뿐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항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개석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대로 둬야지 우리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에는 주윤회가 파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국연합회는 장개석은 좀 약간 이제 필요학적 생각이 있죠. 그래서 얘들 이제 압박은 받았지만 장개석이 지금 사라질 경우에 구심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해의 주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개석의 석방과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 항해전을 요구했다. 자, 장개석을 석방해 그의 지도 아래 항해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방적 여론을 배경으로 장하장, 양호성, 공산당과 국민정부 간의 혁명 협상이 이뤘고 결국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죠. 그래서 내전 정지와 항일, 국민당과 국민정부 개조 등을 포함한 협정이 이뤘는데 여기 협정이라고 이제 했는데 문서상에 딱 정해놓고 이제 한 건 아니고 서로 구도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장개석이 내가 이제 내 말 꼭 지키겠다. 구조하자. 협정 같은 거 문서도 안 남기겠다 하니까 일단 이제 그 구도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켰죠. 뒤에 장개석이.
그래서 25일날 장개석이 석방되고 서한 사건 평화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장개석이 또 요구한 게 뭐냐면 장하령을 이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같이 갔어. 남경 정부에. 그래서 남경 가서 장하령을 구금시키고 장하령은 나중에 국궁대전 끝난 후에 대만까지 끌고 가서 거기까지 구금을 해서 이제 거기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내전 정지와 일치 항해 약속되자 그동안 항해를 요구해왔던 대다수 국민은 안도했다. 자, 약속대로 내전이 정지되고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에서의 지속적인 정식 회담이 열렸고요. 그리고 몇 차 회담이 열리는 중 1937년 7월에 전면적인 중일 전쟁이 발발하죠. 요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노구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국민당 공산당은 서둘러 합의를 보고 9월 24일 제2차 국공합작을 공식 선언했다. 자, 이때 이제 공산당 소비에트는 어떤 조치를 했냐? 국민정부 시의 병구, 지방정부에 이제 격화됐고요. 그 홍군은 국민영문군에 들어가서 자칭 팔려군이, 팔려군 하는 건 국민영문 팔려군이라고 하고 강남에 있는 부대도 있었어요. 요거 뒤에 이제 설명하는 신사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신사군으로 이제 개편되고, 자, 그다음에 국민정부는 공산군에 무기 공급을 약속하고 공산당 대표를 장례 소집한 국민 참전에 무소속 대표와 함께 참가시킨다 약속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정부로 나눴던 중국이 항해를 위한 위해 통합되었으나 만큼 중국은 일본 침략에 대해 전면적 항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그 1차 국공합작 이후에 벌어진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한 사건 이후에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 방향을 보면 공산당을 보면 이제 정당 동지에 대한 교환은 글을 보내서 이 서한 사건의 당내 반발. 왜냐면 이 당시 이제 그 장개석에 대한 분노가 많은데 타협했잖아. 그걸 무마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 정책 전환을 했어. 그 앞에서 언급한 것은 제2차 국공합작 이후에 직후에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공산당이 했던 거예요. 그걸 제2차 국공합작에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치 제2차 국공합작 때 이렇게 한 걸 냈는데 이미 그 전에 했던 것을 여기에서 다시 공식화시켰다. 예, 전후로 했다. 예, 서한 사건 그러니까 제2차 국공합작 전후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아까 전에 무장폭동 중지, 그 다음에 철저한 민주주의, 이제 시행, 중간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주에는 토지 몰수, 그리고 소비에트 방식의 병구 포기. 그래서 사화사건 결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요거 구체적인 지주에 대한 토지 몰수 중지와, 그 다음에 감조 감시 정책하고 관련됐죠. 그 다음에 그 철저한 민주주의는 이제 뒤에 이제 삼삼제하고 관련됐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사건, 그래서 이제 요걸 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사안 사건 이후에 확정되고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제2차 국공학교 때 이제 더 공식화 시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양사 그 강자중국사에서는 서양사가 D고 여기 D에 조치로 나와 있고 근데 여기 항의 중에서는 이 뭐야 중일전쟁 이후에 그 조치로 나왔는데 둘 다 맞아요. 예,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에서는 공산당 제의를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당이 주도권을 잡아서 항일 전개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항의 중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요것만 읽어볼게요. 사안 사건에 국민당 정부가 어떻게 이제 대응했는가. 이걸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1865번하고 1866번의 주 내용이요. 자, 여기 국민당의 기본 방침 5기 3중전에 6차 대회를 가결된 극절정 해안이라고 밝혀져 있다. 이제 공산당원이 외진곳에 움츠려 있으면서 정석을 다해 우리 당의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당은 박애를 중시함으로 결국 남의 스스로 새로 진로는 길을 막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은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로서 군의 통일, 정권 통일, 적가선전 정지, 계급투쟁의 정지를 요구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남경 정부는 사헌사변 마무리 직후부터 항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어디까지나 국민당의 주도권을 잡는 단결 공국을 방향을 추구했다. 그래서 강범위한 그 대중을 그 남경 정부에 조직하려고 했고 이에 호응해 장애 생안 그러니까 무사히 도왔잖아. 생안을 안내 양해 정책의 완성이자 중공 등의
반대파의 굴고 여긴 일부 학생들과 지식인층은 공산계 조직을 공격하는 한편 자체 조직의 강화와 선제에 주력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한예종에서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국민당 관련된 내용은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공산당이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요걸 좀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11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그거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잠깐 여기 사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2차 국공업자의 공식화는 두 가지 사료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노고 사건이 터진 후에 이제 맺어진 건데 여기 보면 국공업령에 관한 중국공산중앙위원회 선언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의 첫째, 단면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3대 기본 정책 강령.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공산당 제4개 항목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여기 밑에 있죠. 송중산 선생의 상민주의는 오늘날 중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본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원한다. 국민당 정권을 정복하는 무장 폭동 정책과 주주의 토지를 몰수한 적화 정책을 취소한다. 그리고 현재 소비에트 정부를 취소하고 병구가 된 거죠. 예. 그다음 홍군을 명신과 편지를 취소하고 국민혁명군 개편했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18호 군으로 이제 개편을 하죠. 8호 군으로. 그리고 강남에 있는 데는 사군, 신사군으로 개편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사료 2번에 보면 중국 공산당 선언에는 제 장개석 그 담화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게 이제 다음 장 넘어가기 전 항일 전쟁 넘어가기 전에 여기 동양사 개론 내용에 이제 있는 부분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 요거 관련된 내용이네요. 아까 안 읽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첨부 이미지의 본문을 그대로 전사한 내용이며 요청하신 대로 각주 번호, 각주 기호는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1936년에 장개석은 섬서성 북부의 공산당 홍군에 대하여 제6차 포위전을 시작하였다. 동북군과 서북군이 제1선에 투입되었는데 동북군은 이미 만주사변으로 철수한 장학량의 군대이고 서북군은 기독교적 색채가 짙고 항의를 주장한 풍우삼지의 영향을 받고 있던 양호성이 사령관이었다. 공산당의 홍군은 이에 대해 중국인은 서로 싸우지 말고 일본군에 대항하자는 선전과 설득을 하였고 장개석 군대도 공산당과 싸우는데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였다. 그 대신 항일 구국 전선에 대한 열성은 대단하였다. 장개석은 국민을 탁해하고 장병을 위로하고자 1936년 12월 4일 열차로 낙양으로부터 서안에 들어갔다. 장개석을 맞이하여 학생들은 국내 단결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군인은 내전 중지와 대일 공동 전선 구축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장개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장학량을 공박하였다. 이에 격분한 장학량은 장개석을 감금하는 대담한 군사행동으로 나왔다. 이것이 유명한 서안 사건이다. 장학량은 장개석에 대해 내전 중식과 항일 공동 전선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서안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것은 중국에서의 장개석의 위치가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위상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직접된 외국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고 동아시아 및 세계 정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서안 사건에 대해 국민당 내부의 친일파는 강경한 무력 해결을 주장하였으나 친영, 친미파는 내전 확대는 도리어 중국에 불리하고 일본에 이롭다는 판단에서 화해 해결을 주장하였다. 장개석 부인 및 그의 고문인 도란도가 서안에 오고 장학량의 요청으로 중공의 주은래도 서안에 와서 장개석과의 2차례 회담을 한 결과 장개석은 석방되고 이튿해 국공양자에 의한 통일전선이 성립되었다. 필요하시면 이어지는 페이지도 계속 전사해 네, 드립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서한 사건 그 뒤에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국공합작 관련된 내용의 동계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는 첨부하신 이미지의 본문을 그대로 전사한 내용이며 요청하신 규칙에 따라 각주 번호, 각주 기호는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서안 사건이 해결된 후 중국에서는 항일 공동전선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민족의 항일 운동을 국민당과 공산당이 받아들여 성립시킨 것이다. 이에 초조해진 일본은 중국의 항일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중일 전쟁의 완승을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노구교 사건을 일으켰다. 이는 북경 교외의 노구교에서 훈련 중인 일본군이 중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거짓구실로 1937년 7월 7일 전쟁을 일으킨 사건으로 일본 군부의 전쟁 확대를 위한 또 한 번의 조작극이었다. 이로써 만주 사변으로 시작한 중일 전쟁은 중국 전토에 확대되면서 전면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은 이 전쟁이 2개월 정도면 해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북지 사변으로 그 성격을 단순시켰으나 중국인의 저항이 의외로 완강하여 곧 상해 방면으로 전쟁 범위를 확대하면서 진화사변이라 하였다. 일본 육군은 전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해가면서 무고한 양민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남경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때부터 태우고 빼앗고 죽이는 이른바 삼광작전이 벌어지면서 살육전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은 대일민족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네, 요 정도까지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일전쟁 관련된 내용 볼게요. 항일전쟁의 기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만주사변까지 항일전쟁을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그 1937년부터 1945년까지 보죠. 보통은 7년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기간 8년 전쟁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 국민당의 전술하고 공산당의 전술을 좀 볼게요. 일단은 항일전쟁 주체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공산당이 백단 전투가 해갖고 막 띄우고 영화 만들고 그러고 하는데 실제 이제 주력은 정규전을 했던 국민당이죠. 국민당. 국민당이 이제 뭐냐면 주요 이제 싸웠던 거고 국민당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국민당이 수적으로 많긴 하는데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군대 수준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공산당 집계 부대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그 부대조차도 좀 약간 이제 일본군에 보면 약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당은 지구전을 내세웠죠. 일단은 일본군은 이제 뭐냐면 공격할 때 좀 싸우다가 물러나면서 전선을 상당히 내륙 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일본이 싸우지 못하는 그 지역 있죠. 사천성 그 지역이 거기는 계곡도 많고 이렇게 분지 지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의 그 강점이었던 포병이나 전차 기계화 부대를 뭐냐면 전차도 그런데 하여튼 그 다른 그 서양의 정찰보다 좀 약간 그렇지만 하여튼 그 기계화 부대를 뭐냐면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했다. 그래서 하북을 포기하고 양자강 유역을 집중하면서 점점 적을 내륙 깊숙이 끌어들이는 종신 방어 전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구전론이죠. 예, 모택동이. 그래서 얘네들도 지구전론인데 좀 차이점이 뭐냐면 치고 빠지는 유격전 형태였어요. 예, 전면전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공산당이 있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런 공산당은 국민당을 보조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국민당이 전면 정쟁을 내세웠고 그다음 게릴라전으로서 공산당이 후방에 치고 빠지는 정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1937년 7월 7일 날 774변이라고 하는데 북평구의 노구구에서 훈련 중이었던 일본군이 항해에 총탄이 몇 발 날려오자 일본군은 부근에 있는 국민당국 제29군을 공격했어요. 이게 왜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군하고 중국군이 이 노구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군이 그 당시 점호를 했는데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 찾아보니까 아무 차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얘가 국민당군에 끌려가서 죽었거나 포로가 되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때 이제 연대장이 누구였냐면 무타쿠치 네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버마 전선에 싸웠던 이 사람이 성급하게 판단해서 이거 이제 대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당시 이제 그 앞에 있는 29군을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 그 사라진 그 일본군은 그 뒤에서 그 점호 시간 때 빠져나와서 그 벌판에 똥을 누고 이제 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국민당군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그만 국지전이 확대돼서 결국에는 중일 전쟁의 어떤 트리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칠지사변 노구구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사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자, 여기 보면 그 노구구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일본군 주둔군 요구사항 있고, 그때 이제 연대장이 무타구치 내야라는 사람 있죠. 예. 우리의 독립군, 숨어있는 독립군. 예. 이 사람이 이제, 중일전쟁도 일으켰고, 뒤에 이제 인파작전에서도 이렇게 일본군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 자, 살아있는 독립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있죠. 본군이 노구구 부근에 야간 훈련을 하던 중 중국군 진영부터 수발에 총격을 받았다. 그 점호 결과 병사 한 명이 그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요 애는 이제 그 이름 나네 시무라 기구치로 이 사람은 이제 똥을 누다가 이제 정말 빠진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그걸 이제 국민당군이 잡아갖고 체포를 했거나 뭐 포로 잡았거나 죽였거나 생각하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료 2번은 일본군의 노구구 공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의 통전이 있죠. 그래서 전국의 동포지역, 북평과 천진이 위급하다, 하북이 위급하다, 중화민족이 위급하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계기가 7월 17일 날 일종의 장개석 위원장의 여산 담화문이죠.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약소국가로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받는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우린 오직 희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2차 국공합작이 나오고 이제 항해일치에서 이제 싸우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일단 며칠간의 이제 국지전 전투가 있은 뒤 일단 정전협정이 됐으나 일본은 중국의 군대를 파병하게 되고 중국 공산당은 7월 8일 국공합작을 통한 항일전쟁을 발동하고자 했다. 그리고 장개석도 여산에서 항전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담화를 반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본군은 증원부대를 받아 7월 28일부터 29군에 대해 총공격을 가기 시작해서 30일 날 부평과 천진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를 이제 점령을 벌였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2차 상해사변이라고요. 그 앞에 제1차 상해사변이 있었고 여기는 상해를 공격을 했고 자 이와 같은 일본군의 총공세에 이제 직면해 8월 14일 국민정부는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장개석은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육해군 대원수 총동을 내었다. 공산당군도 합작해 홍군을 8.6군을 개명하고 하북지역의 국민정부를 편입하여 항전을 나섰다. 전쟁은 국민정부의 정규군 5개 정구로 나눠서 그 전쟁을 지금 정구라는 거는 이제 크게 지역을 5개로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중국 공산당군도 이렇게 됐죠. 정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북방정구 뭐 이렇게 5개 정구 있는데 뭐 그게 영향을 받은지 잘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전쟁은 정면 전쟁과 공산군이 하북 하중 지방에 유격전을 벌인 전후방 전쟁으로 나눠서 치러졌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민정부는 그 뒤에 이제 동계에도 나와 있지만 주로 이제 주요 대도시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정과 선에 집중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공산당은 그 비어 있는 농촌 지역 면을 이제 차지하는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전쟁을 했죠. 면을 차지하는. 그래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하북을 정면 침공한 일본군에 대해 국민정부는 하북의 전략상 포기하고 주력군 양자강 하도에 집중시켜 일부 산소 등지에 보냈다. 그래서 적을 안으로 계속 내지로 끌어들이는 거야. 결국에는 하북 비우고 양자강에서 좀 싸우다가 양자강 상륙 지역이 사천 지역까지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천은 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기계화 부대나 포병을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보면 그런 전략을 했다. 그래서 지구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태똥이나 모태똥이나 그 누구야 장개성이 다 똑같아. 어차피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일단 공간을 내버리고 뭐냐면 시간을 벌고 국민들을 이제 총 집결해서 소모전을 이끌어내면 일본은 그 뭐냐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는 일본군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게 만들어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자원, 설비, 인원을 양장한 상류 오지로 소개시켜 상류라는 건 사천선 지역이죠. 장기적인 항전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일본군은 전선 확대에 차르성을 이제 침입해 중심 도시인 장가구를 점령하고 다시 서쪽으로 나가서 상서 대동강 수원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일본군의 전선 확대 중에 산서성에서 이제 강한 저항이 있었고 9월에 인프루시아의 팔로군이 평양간에서 일본군 한 개 여단이라는 건 보통 5, 6천 명으로 구성된 그 부대 단인데 이 여단은 이제 연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연대도 이제 비슷한데 그 좀 달라요. 연대는 사단 밑에 그 연대가 있어요. 보통 세 개 연대로 하는 사단 밑에 편제된 거고 여단이라는 건 독립 여단이에요.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군대 집단을 여단이라고요. 여단. 예. 상계 여단을 이제 선발하는 전가를 올렸다. 또 10월에는 국민정부군과 산서군이 8.6군 유격부대를 협조를 받아 일본을 맞아 격렬한 전투를 벌여서 일본군의 진격을 1개월 가까이 늦추게 됐고, 자, 정장이 하북에서 하중을 넘어가면서 하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항하강 이북 지역, 하중은 항하강 이남 지역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해화와 그 당시 해화 이북과 항하강 이남 지역을 하중이라고 해요. 자, 하중을 넘어간 후에 국민정부군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방어한 곳이 그 상해였다. 이렇게 했는데 하중을 넘어간 후에 이게 하중에서 이제 그 밑에 지역을 넘어오는 거니까 하중에서 강남을 얘기하죠. 넘어오는 풍니까. 예. 자, 상해 전투 앞에 이제 제1차 상해 사변이 있었죠. 그래서 19도군이 열심히 싸웠던 그 제1차 상해 사변이 있었고 이때 이제 상해 사변은 제2차 상해 사변 얘기야. 그래서 상해 전투에서 항전 초기에 최대 병력이 투입되었고 장개석이 친히 양자강 유역의 제3정구 사용 간지를 받아 집계 중앙군을 투입했다. 자,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낸 끝에 결국엔 상해를 점령했고요. 국민정부군도 이제 피해를 입었고 상해 방어까지 3개월 버텼던 국민정부는 이후 패주를 거듭했고 일본군은 이들 추격해서 과정에서 참모본부 지시한 선을 넘어서 12월 수도 남경을 이제 점령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무슨 사건 남경 대학살이 여기에 자행되죠. 자, 그래서 속전속결 목표에서 한 일본군은 중국의 항전 위주를 꺾어 놓는다는 해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 예전에 이제 뭐 그 점령지마다 그렇게 해갖고 뭐는 살상 강간 약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남경대 학살이 거기에 이제 피크를 이뤘던 거죠. 이듬해 2월까지 계속된 학살에서 그들은 중국군을 포로 대우하지 않고 패장병 소탕이나 명문의 전투원과 비전투를 구분하지 않고 닥치던 대로 이제 뭐냐면 그 민간을 살해했죠. 예. 그래갖고 분연자는 어린애부터 노인에게까지 강간, 폭행으로 살해됐고요. 중국인들은 이 학살로 30만 명이 희생됐다고 하고 전후 국동 국제 군사 재판 동경에서 한 전후 이제 전범자 처리 재판이죠. 자, 여기에서 비전투원과 포로를 희생한 수가 약 12만 명이나 판결했는데 중국 측에는 이거 뭐 30만 명, 50만 명도 있고 여기에서 뭐 12만 명인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대규모 이제 그 뭐냐 키니핀 그 학살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반일 감정이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남경대 학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또 만들고 그래서 반일 감정을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확산시키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의도성이 보이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정치 의도 떠나서 상당히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래갖고 여기 보면 남경대 학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그래갖고 전후에 이제 독일 쪽에 이제 패전국에는 누른베르크 전 재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도쿄 재판 있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세계사 교과서 나오고 뭐 한국사 교과서 다 나와. 그래서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관련된 내용들 요거 한번 나올 것 같아. 남경 대학살 관련돼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남경에 이제 안전구역 그 국제위원장 해갖고 거기에 이제 그걸 본 그 외국인의 기록이 있어. 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의 기사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등등. 근데 이제 일본은 이게 조직적 학살이라고 인정 안 하죠. 그냥 일부 빗나간 그 뭐냐면 군인들의 어떤 이탈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있죠. 문제가 있어.
예. 자, 하여튼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학살이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일본은 각국의 비난을 받았고 일본군의 네, 의도와 반대로 오히려 겁을 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항전이 거꾸로 했는데 이제는 중국 항전이 더 높이는 굳어지게 만드는데 대규모 학살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겁을 줄 수 있어. 공포감을 심어줘서. 근데 이게 공포가 만연하면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싸우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학살을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 공포라는 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뭐냐면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성화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공포에 대한 무감각해져. 의미가 없는. 오히려 적의 항정이지만 올려놓은 거야. 예. 자, 그 국민정부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지구 전략을 이제 따라서 상해가 함락된 1937년 11월에 수도 사천성 오지에 있는 중경을 옮기죠. 그래서 항정치를 강화한 편 항정 자위를 재확인했다. 그래서 이 중경하고 이제 관련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그 당시 항해 전성기에 저기 항해 전성기에 그 당시 국민당이 옮길 때마다 우리도 같이 옮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중경으로 이제 옮겼죠. 중경은 사천성의 성도예요. 지금은 이제 성도가 아니라 청도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천성의 성도야. 그래서 이 중경이 오늘날 특별시죠. 이게 네 개 특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어. 어마어마하죠. 상해보다 더 많아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야. 물론 이제 그 도시 지역만 하면 이제 1,0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1,500명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예. 자, 하여튼 1938년 3월에 실질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양장은 중류 지역의 도시 무안에서 국민당 임시정부 전국 대표에서 외교로부터 교육에까지 각 분야의 총동원 체제가 확립하고자 했다. 정치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 참전회를 소집하고 요게 이제 국민당 정부가 예전엔 탄압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 기간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모아야 되잖아. 위기를 모아서 항의를 하는데 동원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약간 전쟁 초기 때는 국민 참전에는 뭐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 초안을 만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전 버릇 그대로 드러났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소집하고 경제적으로는 농촌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공업을 장려하게 됐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긴 하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취하는 환경체제를 구축했다. 자, 국민당의 이러한 조치는 각계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에 장개석을 정정하여 무한을 보호하겠다는 전민 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태화장과 뭐 서주에서 일본과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그 보면 중국군 이정원의 격전 그때 태화장에서 일본군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끝에 항전 초기에 전면 전쟁의 최초의 대승리를 했고 태화장에서 패배한 일본군 대군을 모아서 하북과 하남에 있는 요충지 서주를 공격했다. 그래서 삼면을 포위해서 불리한 상태에서 서주방을 포기하고 나중에 태화장도 포기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추격군은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항하 제박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지역에 이 일본군을 물수에 고입시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 측의 항하의 범람으로 홍수가 일어나 수십만의 이재민이 낳는 손실을 입게 되고요. 이때 이제 치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산서나 뭐 이렇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이제 아사가 일어났다고. 왜냐하면 농사를 제대로 못 짓다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서주를 함락시킨 일본은 무안과 강주 방면을 이제 했고, 요 강주는 이제 강동선의 성도를 얘기해요. 예. 자, 1938년 12월 20일 강주를 함락시키고 국민정부의 끈질긴 저항을 받은 끝에 무안도 점령하게 되죠. 장개성 무안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내지에서 건설과 장기항전을 선언하면서 기필코 승리를 거두겠다고 장담했다. 자, 일본은 무안 작전의 성공을 거두긴 했으나 그 과정에 피해를 많이 입은 데다가 무엇보다 일제 속전속결 박진과 다르게 중국 항복을 받아내기커녕 100만에 가까운 군대를 중국 전선에 묶어뒀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1942년 뒤에이지만 태평양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의 많은 그 물자와 인력을 병력을 묶어놓으니까 태평양 전쟁에 빼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 문제점이 일어났죠. 좀. 자, 중국군은 이제 일본군 포병이나 기계화 부대에 힘을 쓸 수 없는 내지 엉덩이나 산에 진을 치고 방어에 임했다.
더 이상 일본군의 진격을 할 수 없는 대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포병은 없고 기기화는 이제 뭐냐면 그 장갑차, 그 다음에 차량화 그 차량화 부대, 그 다음에 또 뭐다 탱크인데 일본군 장갑차 탱크가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이제 뭐 독일, 미국 전체부는 상당히 약세고 치아 전차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중국군에선 상당히 강해 보여요. 중국군은 아예 탱크 자체가 별로 없거나 상당히 약했거든요. 중국군, 그 일본군 그 핫바디 전차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와 같이 전쟁의 대체 호시 장기화되자 일본은 국민정부의 내부 붕괴를 독려했다. 그래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이제 새로운 질서를 건설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국민정부에 접근하자 이에 동조해서 왕정이가 중교에 탈퇴해서 일본과 합병조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1940년 3월에 남경에 친일적인 개정 정부, 그러니까 국민정부긴 하는데 그 친일적 정부야. 그래서 중경에는 이제 정통성 있는 그 장개석 정부가 있고, 그냥 남경에는 또는 뭐냐 또 같은 계대 정부, 국민 정부가 있는 거야. 그 왕정이가 만든 그 계대 정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영화 새끼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새끼에 보면 공항국장인가? 그래놓고는 그 국민당의 공항국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 거기 정부는 계대 정부, 왕정이가 만든 계대 정부야. 그래서 그 영화 보면 거기 새끼 영화 보면 거기에 그 사무실에 손문에 이제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국민당 깃발 있고. 근데 일본군과 협력을 하고 있어. 예, 그런 거는 요거는 이제 실제 계대 정부이기 때문에요. 이 정통 정부 아니죠. 자, 하여튼 그 당시 난강에 이제 친일적인 계대 정부를 세우고 그동안 점령지에 세워졌던 여러 계대 정부를 시하에 합류시켰으나 국민 정부는 여전히 중경에 수도를 두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 동안 일본은 국민 정부의 지역에 대한 경계 봉쇄 정책을 취하는 한편 1939년 5월부터 중경 도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 사건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갖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본의 교과서 보면 자신이 폭격받은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폭격받고 시로시마 폭탄 터지고 핵폭탄 터지고 그다음에 그 도쿄에서 대규모 공습받고 그 내용만 전쟁 중에 이런 피해자성만 부각을 시키지 자신이 이제 이 중경에 대해서 대규모 폭격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한 줄도 기록돼 있지 그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만 기억을 하는 이런 선택적 기억을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자, 하여튼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고 미국, 영국 등 연합군의 적대 관계를 돌아서면서 이제 본격적 연합군이 중국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에선 항일전에서 이제 동아시아의 항일전은 동아시아 반파시즘 세계대전 전환을 이란으로 치러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1941년에 이제 그 일이군요. 1941년 태평양 전쟁 때부터 하는데 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그날 영국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줬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베트남 루트로 해갖고 지원했다가 여기가 이제 일본군 점령당하니까 저쪽 이제 뭐냐면 버마 루트로 이렇게 했다가 버마도 이제 점령 나가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쪽 인팔 지역으로 해갖고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본군이었던 그 버마 사령했던 무타치야 네아가 그 뭐냐면 보급 없이 그냥 공격했다가 그 깨졌잖아요. 대규모 아사 사태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강복군이 인팔 작전에 가갖고 뭐냐면 큰 활동을 했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공산당 항쟁은 이제 좀 넘어가기 전에 요거 좀 볼게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그 당시 중일 전쟁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냐? 자, 원래 19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에 대한 이제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미국이 일본을 좀 경계했었잖아요. 근데 워싱턴 조약 이후에 이제 뭐 시대화 외교 정책 뭐 등등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미국 정책에 일본에 협조를 해주니까 일본에 대해서 친일본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됐어, 미국 내. 근데 만주 사변 이후에 이제 침략이 다시 뭐냐면 본격화되면서 이게 반일 여론으로 바뀐 거야, 미국 내 안에서.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 이제 직접 참전은 안 했지만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을 압박해들었죠. 중국 더 이상 침략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했던 것이면 헐루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본 사하고 중국 사하고 좀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좀 볼게요. 이게 뭐야? 백단 전투고.
잠깐만요. 헐리우드, 여기. 자, 요게 그 1941년 11월 26일 날, 그러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태평양전을 위해서 미국을 치기 전에 그 직전의 얘기죠. 12월 9일인가 그때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장 국무장관이었던 허리, 그 당시 일본 측 대표였던 노무라 기치사부로에게 전달한 공식 문서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미일 간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일본 정부 요구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의 불가침 원칙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갖고 너희들 이제 중국에 빠져라 철수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 제재를 했는데 특히 일본이 부족한 게 뭐예요? 석유죠. 석유 금수 조치 같은 것들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전부터 했었는데 더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일본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전쟁을 하려면 석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철강석이나 아니 석유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자원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뭐냐면 12월 달에 그 진주만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여튼 진주만 공습의 어떤 배경 계기 됐던 것이 헐로트예요. 헐로트. 요거 좀 한번 봐주세요. 요것도 일본사와 중국사 관련돼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산군의 항전과 국공 대립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마지막 인증번호 안 알려드렸죠? 마지막 인증번호는 85번입니다. 85번이에요. 제가 알려드렸나? 예. 뭐 알려드렸으면 그냥 그 네 개 알려줬으면 세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대요.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다음 시간에는 공산당의 항전과 국공의 대립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